네, 9시 31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을 최고의 펀드 매니저로 만들어드리는 방송, 여러분의 최고의 특급 참모입니다. 열 애널리스트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주십시오. 지금 다들 힘드시겠지만 네, 나는 주식 투자라는 사업을 잘 경영할 수 있다. 고비를 잘 견뎌서 또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주십시오. 제가 오늘 일부 방송에서 중앙 DNM 같은 거를 이면 행간의 의미를 제가 분석해 드렸는데요. 상당히 타당성 있죠. 그 다음에 엔캠도 전액 부분은 제가 그동안 꾸준히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의 앞으로 방향은 이제 소재 땅이 주도를 할 겁니다. 지금 오늘 엔캠이 말해주는 것도 IRA 때문에 당장 네, 얼티엄 세일즈가 당장 캡캠 걸 쓰다가 중국의 캡캠 걸 쓰다가 요거를 네, 엔캠 걸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게 IRA가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다. 목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시대로 가겠구나. 앞으로는 소재 중심의 시대로 가는구나. 오늘은 이 테크닉스가 제일 강한 편이고요. 기가비스는 420770인데요. 이것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카페 들어오시면 제가 엊그제 분석해 드렸죠. 8월 24일 오늘이죠. 3개월 의무 확약 물량 55만 주. 이런 거는 뭐 바로 팔아버리니까요. 요 물량 때문에 오늘 약하다. 이런 거 다 미리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3개월 물량 요게 오늘 나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가비스는 상당히 직접적 수혜주다 볼 수 있는 게 일본의 이비덴 이게 회사 반기 보고서 보면 일본 아이사라고 나와 있는데 뭐 제 같은 사람 눈에 딱 이비덴으로 보이죠. 추정이라고 했지만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네 이걸 패키징 하는 거는 일본의 이비덴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이비덴이 지금 투자를 막 늘리고 있는데 그렇게 투자를 늘리면 당연히 기가비스가 득을 보겠죠. 그래서 기가비스는 직접적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그 물량 나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약하다 보시면 되겠네요. 나를 잘 못 잡았네요. 오늘 그래 55만 주를 소화를 하면 달력을 보이겠는데요. 나를 좀 잘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다가 또 화요일처럼 어떤 장비주들이 전강후약해버리면 기가비스도 네. 어쨌거나 기가비스는 염두에는 두십시오. 이렇게 후공정 장비 중에는 네, 직접적 수혜가 폭이 상당히 큰 회사다. 매력도가 상위권이다.를 기억해 두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네, 관련한 IT 관련주들 여전히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개인주들도 오늘은 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우리 애청자님께 도움되려고 항상 애를 쓰는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좀 피해를 드리고 있다면 정말 제가 그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참 노력은 하지만 참 요즘 느끼는 게 주식이 참 힘들다. 주식이란 부분은 정말 힘들구나. 예전에는 제가 일기예보 하는 사람들을 제일 좀 불쌍하게 생각했거든요. 참 맞추지도 못하면서 그랬는데 요즘은 뭐 슈퍼컴퓨터가 하도 발달이 돼가지고 일기예보가 참 정확한데 주식은 최근에 미국에 보면요 AI가 하는 그 ETF로 펀드로부터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AI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수익이 훨씬 못하다.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요. 네, 참 역시 주식은 인간의 두뇌 위에서도 한참 위에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네이버 강세가 돋보입니다. 네이버가 드디어 오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네이버가 서서히 좀 강세. 오늘에서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은 네이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이런 하이퍼 클로바 X 테마가 형성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보시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효과적일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저도 계속 분석하고 자료를 취합해서 이 관련주들이 뭐가 있을까? 아마 시장에서도 나도 이렇습니다. 관련주입니다. 관련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저도 계속 발굴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플리토 같은 거는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여타 종목들은 시장에서 좀 관련주다. 이런 종목들입니다. 네이버 상승에 네이버에 초점 맞추고 해서 오늘 제 데일리 제목도 사실은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했지만 저는 네이버 쪽이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되고 있는데요.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유로운 LB세미콘은 제가 이번 주말에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LB세미콘요? 제가 에로티베큐움하고 착각을 했네요. 자유로운 LB세미콘은요, 후공정 쪽은 지금 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LB세미콘.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산테스나 네페스하고 LB세미콘 이쪽이 시스템 반도체, 소위 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쪽입니다. 근데 네페스는 좀 패키징입니다. 그래서 두산테스나 네페스, 아크, LB세미콘 등을 이제 뭉뚱그려 보시면 되는데 하나마이크론도 최근에 이제 후공정 테스트를 진입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두산 테스나 쪽이 상대적으로 좀 유망하고 LB세미콘 쪽 근데 지금 두산 테스나도 그렇고 LB세미콘도 그렇고 시스템 반도체 지금 제일 많은 게 CIS 쪽 아닙니까? 카메라 모듈 지금 중국의 카메라 스마트폰이요 2년 이상 계속 축소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물량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테스트한 물량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업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업황이 좋지는 않고 자본금 규모 등등을 감안할 때 LB세미콘보다는 두산테스나가 매력도가 높아서 이왕 그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주식들 투자하시려면요. 두산테스나 쪽으로 옮겨두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하시려면 1등을 하셔야 되니까요. 네, 성범님. 지금 애플 관련주, 네, 말씀하신 휴대폰 부분이 지금 스마트폰 부분이 지금 다들 고전입니다. 근데, 저는 자유로운 영어님, 제가 LB세미콘도 리포트 업데이트 한번 해서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빨리 공부를 한번 할게요. 자, OLED 쪽은요, 우리 성범님 말씀하셨는데, OLED 쪽은 그렇게 보십시오. 지금은 삼성 디스플레이, 따는 괜찮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휴대폰 부분이 워낙 나쁘지만, 아시겠지만, OLED 쪽은 노트북, 라든지 이제 TV 쪽, 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면적이 커지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쪽은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힘들고 중국의 BOE도 힘들고 이런 사람 중국 BOE는
품질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애플에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BOE보다 낫다 지금.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라인들은 괜찮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라인이라면 삼성 디스플레이 라인이라면 대표적인 게 덕산 네오록스가 대표적입니다. 덕산 네오록스가 상대적으로 좀 나은 편이고요. 네. 덕산 네오록스가 상대적으로 좀 나은 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대체로 손꼽는 게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 이녹스 첨단 소재도 요즘 여타 휴대폰 부품 쪽이 어렵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네요. 지금 미리 막 보초를 쓸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9시 42분인데요. 말씀드리도록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한번 전반적으로 볼게요. 지수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요, 코스피는 0.91% 상승하고요. 아까 0.97%라서 거의 등락폭은 비슷한데, 상승 종목은 493, 하락 종목은 355. 그래서 상승 종목은 18개 늘었고요. 하락 종목은 4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폭은 소폭 줄어들었으나 상승 종목은 견고하다. 지금까지는 괜찮다. 코스닥은 1.44, 아까랑 거의 똑같습니다. 프로 올라 있는데 상승 종목은 오래간만에 1000개가 넘었네요. 하락 종목은 435개. 그래서 상승 종목이 94종목이 늘었고요. 하락 종목은 53종목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수는 그대로 있는데 상승 종목이 더 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상당히 알맹이가 튼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 강세가 돋보이죠. 그래서 오늘 저랑 네이버를 계속 중심으로 보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신선하다. 제가 우리나라의 이제 장비나 부품 영역이 아니고 서비스 영역에서, 그래서 오늘 네이버가 하이파 글로벌 X는 뭐 공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서비스로 들어가니까 우리 매출로 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네이버 자체도 의미가 크고요. 그 관련주로 볼 수 있는 종목들도 기대를 좀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장 흐름을. 여전히 장비주들은 강세는 유지하고 있나, 한미반도체 같은 거 좀 윗꼬리가 생기네요. 연봉이 좀 생기네요. 한미반도체는요. 네, 한미반도체는 계속 밀리죠. 역시 장비 쪽은 신선함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워낙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아서 좀 힘이 빠지죠. 화요일 같은 흐름인데 장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는 볼까요? 2차 전지는 아까랑 비교해 보면 딱히 큰 변화는 없습니다. 고만고만한 흐름이다. 네, 에코프로는 이런 흐름들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 에코프로는 오늘 플러스로 볼 때는 MSCI와 관련한 기계적 매수세가 오늘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여타 움직임은 고만고만합니다. 그다음에 네이버 관련주들 종목마다 혼조권입니다만 오늘은 네이버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서 시장에서 하이퍼 글로벌 X 테마가 등장하는지 열심히 한번 보시자고요. 다음에 오늘도 초전도체 관련주라 하는 것들은 플러스가 좀 나 있고요. 맥신 관련주는 마이너스가 우세하고, 또 어제 또 어쩌고 저쩌고 또 뭐 물질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오늘 좀 약하네요. 자, 그다음 중국 관련주 혼조권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들은 약하고요. 방산도 약합니다. 조선은 아무래도 하나오션의 2조 유상증자가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고만고만하고요. 자, 바이오는 좀 플러스 분위기인데
그렇게 뭐 화려하다 할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플러스 종목이 많다 정도 의미입니다. 루닛이 마이너스 들어갔네요. 요즘은 무상증자가 호재가 아니다. 의료기기 쪽도 어쨌든 좀 플러스가 많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네이버 중심으로 오늘 아마 그 하이퍼클로버 X 행사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행사 몇 시인지 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제가 이미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하이퍼클로버 X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도 네이버가 국내 검색 엔진 시장의 점유율이 거의 70% 가깝다. 네, 그래서 구글이 맥을 못 추는 나라다. 참 드문 나라다. 하는 거고요. 하이퍼클로버 X는 네, 거대 언어 모델.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지금 우리가 챗 GPT라고 알지? 그건 챗봇이고요. 라지 랭귀지 모델은 GPT 3.5, GPT 4, 그다음에 팜2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합니다. 챗봇이 바드고 뭐 우리가 물으면 답하고 이런 거 챗봇이죠. 그래서 챗 GPT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나라가 서비스단, AI 서비스단이 이제 본격화된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가 큰데 오늘 서울 삼성동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라나스 이름이 깁니다. 삼성역 옆에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오늘 행사 이름이 댄 23입니다. 댄 23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쭉 하이퍼클로버 X가 어떻고 뭐 오늘부터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겠다 이런 거고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좀 크다. 그다음에 하이퍼클로버 X는 챗 GPT 지금은 뭐 4.0입니다만 3.5 대비 한국어를 6,500배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6,500배나 더 학습을 했기 때문에 한국어에 관해서는 우리가 네, 지존이다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서비스 영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장비나 부품 영역이 아니라 서비스 영역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식시장에도 파장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필에너지가 좀 최근에 움직임이 있거든요. 필에너지가 상장 후에 쭉 빠졌다가 살짝 고개를 들고 있어서 장중 핫 종목으로 필에너지를 한번 제가 살펴드릴게요. 378340 그럴 것 같아서 어제 리포트를 썼는데요. 자, 필에너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본금은 53억입니다. 사이즈 예쁘네요. 그래서 이 회사가 원래 필옵틱스라고요. 지금도 있죠. 이 필옵틱스는 레이저를 가지고 네, OLED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레이저를 잘 다루는 회사인데요. 그 기술을 가지고 원래 필에너지가 필옵틱스가 삼성 SDI하고 합작 회사를 만든 게 원래 이거를 필옵틱스에 있는 2차 전지 장비 부분을 물적 분할한 다음에 거기에다 삼성 SDI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그래서 지금 대표부터 전부 삼성 SDI 출신들입니다. 지금 스태킹 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스태킹이 뭐냐? 착착 말 그대로 착착 쌓는 거대요. 그래서 음극, 분리막, 양극을 착착 쌓아가는 게 스태킹 장비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걸 G-스태킹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장비를 필에너지가 공동 개발한 거예요. 삼성 SDI 공동 개발해서 독점 공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 SDI는 확실한 고객이 있어서 삼성 SDI가 지금 GM하고도 합작 공장을 하고 스텔란티스하고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공장을 지으면 덕을 보겠죠. 근데 단점은 삼성 SDI에만 공급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게 또 각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라서 삼성 SDI만 지금 각형은 하고 있었어요. 한계는 좀 있습니다. 레이저 노칭 장비, 노칭은 자르는 거죠. 이렇게 양극으로 치면 알루미늄 위에 이렇게 끌쭉하게 양극 활물질을 바른 다음에 굳히는데요. 그걸 이제 필요한 만큼 자르는 게 노칭 장비인데, 이걸 이제 물리적으로 날로 자를 수도 있고 하다가 지난번에 이 G스태킹 방식 하면서 좀 수율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불량 문제가 등장하면서 지금은 아직은 물리적 방식으로 하고 레이저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노칭 스태킹 일체형 장비 요게 효자 노릇을 합니다. 하면서 정밀도라든지 효율성이 증가를 해서 일체형이니까 아무래도 공간도 좋겠죠. 그래서 요게 좀 주목받고 있는데, 앞으로 주목받는 거는 와인딩 장비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각형 배터리도 지금 주로 필 에너지는 말씀드린 삼성 SDI는 각형을 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통형도 합니다. 원통형 용인데 요거는 자체 기술로 개발했기 때문에 원통형 LG도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는 좀 템리스 공법이라서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하고는 다르다. 1865나 2170하고는 좀 다르다. 4680은요. 근데 여기에 레이저 노칭이 필수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개발 중이란 얘기도 있고 개발돼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이 독자 개발한 거라서 앞으로 여러 군데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고객 다변화 측면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제품 다변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4680, 이 와인딩 장비 4680이 내년부터 이제 LG나 삼성이 본격 생산한다 그러고 있는데요. 이 매출이 구체화된다 하면 이거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4680 와인딩 장비 좀 여부를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고, 지금 정설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설 투자는 주식시장은 항상 호재입니다. 뭐가 잘 되니까 정설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34,000원에 했는데, 지금 보면 앞으로 물량들이 좀 있겠죠. 1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것 좀 염두에는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1분기 실적이 의외로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라서 반기 재무제표 이런 건 제출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건 잘 모르겠지만 1분기가 의외로 잘 나와서 결론적으로 이 주가 지금의 시가총액 측면에서는 한 5,700억대 하는데요. 그렇게 뭐 싸다 할 건 아니고 그렇다고 또 비싸다 할 것도 아닌 좀 그런 정도 수준이라서 수급에 따라서 좀 더 오를 수도 있고 수급이 안 붙으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그동안에 보면요. 필에너지가 보면 주식이 보면요. 일반적으로 상장하고 쭉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허니문 기간이 한번 와요. 그래서 기업을 한번 저는 이걸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업의 장점들을 한번 부각시키면서 내가 이런 상장사야 상장돼 있어 하고 한번 부르짖는 시기가 오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남달라서 제가 필에너지를 말씀드립니다. 네, 2차전지 장비주로 나름 개성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좀 엔캠 같은 종목도 좀 돋보이고요. 엔캠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추세를 전환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봅니다. 하반기에 매출 성장이 본격화된다. 공장 증설도 지속되고 있다. 점들이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이 필에너지.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은 제 카페에 있으니까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들은요. 우리 하 대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시장에 좀 주목할 만한 종목들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 저는 여러분께 이런 참모로서 이런 자료들, 이런 리포트들은 정보사 리포트도 잘 없고 보신다고 하더라도 참 개인 투자자들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 관점에서 이런 내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주식을 사세요, 파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을 아끼면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특급 참모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리포트도 있고 지금 업종 테마 분석같이 하이퍼 글로벌만 있으면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걸 하는 거니까요. 이런 걸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마칠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오늘은 지금 이제 남은 관건은 종목별로 한미 반도체처럼 조금 힘이 빠지는 종목도 지난 화요일처럼 또 음봉이 생길 것 같은 조짐을 보이는 종목들도 나오는데, 과연 시간이 갈수록 이런 GPU, 엔비디아의 GPU 관련 장비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음봉이 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그걸 보셔야 되는데, 저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신선하지 않다 하는 입장이고, 대신에 좀 네이버에 오늘 하이프X 발표와 관련해서 하이프 글로벌 X의 테마가 형성될지, 그런 거를 좀 초점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속에서 본다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이 많으니까 오늘 에코프로가 또 이러다가 장중에 밀릴 수 있겠죠. 이러다가 만약에 에코프로가 밀릴 때마다 항상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과연 오늘은 에코프로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 종목 수가 지금 1048개, 상당히 많은 편인데, 어떤 만약에 에코프로가 상승폭이 줄어든다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것도 좀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 중심으로 오늘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러면요, 저는 장중 계속 시장 흐름 분석해서 장중 속보로 여러분과 소통하고요. 내일 아침 불금입니다. 8시 30분에 또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특급 브레인 하태민이었고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너무너무 소망하고 노력하고 분발하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